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금일을 금요일로 알아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이집에서 금일 휴원이라고 공지를 올렸더니 한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금요일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휴원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항의했다는 겁니다. 금일은 오늘이라는 뜻인데 이걸 금요일로 알아들었던 거죠. 한 번은 아르바이트생을 뽑기 위해 면접에 지원한 지원자에게 사장이 금일 몇 시 괜찮냐고 물으니 지원자가 금요일 말고 오늘 안 되냐고 답한 웃기고도 어이없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죠. 더 재미있는 건 서울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제 안내에 금일 제출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학생이 금요일 제출로 오해해서 과제를 그냥 일주일 넘겨버린 거죠. 서울대생이 이 정도라니 놀랍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한자어 사용 해프닝들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심각한 문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미리 눌러두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운동회 안내문에 우천시 연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부모님이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 아이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 연기한다는 뜻인데 우천시를 지명으로 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하는 사건들 말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들이 금일, 작일, 명일, 금주, 차주, 내주 같은 표현들을 몰라서 일정을 착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해요. 금일 사건처럼 금주를 술을 금지하는 뜻의 금주로 이해하거나 차주를 차의 주인으로 이해하는 등 여러모로 회사 내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해 맥락 자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해프닝이 일반 사람들 간의 에피소드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화제가 된 한 드라마에서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케이블 채널과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공개되는 2025년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 이 드라마는 극중에 나오는 태평성대 깃발에서 대신할 때 대신 클대로 잘못 쓰여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로 방영되는 드라마인데도 이런 오류가 있다니 참 걱정이 되죠. 논란이 되자 해당 드라마 측은 1화 방송 중 태평성대 한자 표기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 제작진도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 수정 작업 중이고 수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재방송 및 VOD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 및 검수 과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황당한 사건도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한국인이 자신의 프로필에 애국심을 담아 대한민국이라고 한자로 써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한자를 보고는 야, 너 중국인 아니야? 라고 조롱하고 비하 표현까지 쓰며 비난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자도 모르는 한국인이 대한민국 한자를 쓴 한국인을 중국인이라고 몰아붙인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접수 직원이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면 일부 젊은 환자들이 성함이 뭔지 몰라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풀어서 말해야 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오해들이 밈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를 이래라 저래라로, 건투를 빈다를 권투를 빈다로, 모르는 게 상책을 모르는 게 산책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생활 침해를 사생활 침해로, 성수기를 성수기라서 비싸다로 읽는다는 얘기도 나와요. 정말 창의적이긴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식당에서 금일 메뉴라고 써놨더니 금요일에만 파는 특별 메뉴예요? 라고 묻고 도서관 폐관 안내를 보고는 여기가 도서관 폐기물 처리장인가요?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화환에 쓰인 근조를 브랜드명으로 착각하고 학교 급식표에 중식을 점심 식사가 아니라 중국 음식으로 오해하는 일도 있었어요. 초코파이에 쓰인 정자를 숫자 9로 읽는 등 나름 상상력이 풍부하긴 합니다. 어떤 방송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시청자들이 지루한 사과가 뭐냐 하고 댓글을 달았던 사건도 있었죠. 심지어 심심한 사과 사건은 이외에도 어떤 회사의 사과문에서도 등장했는데 사과를 어떻게 심심하게 하냐며 분노를 터뜨린 수많은 인터넷 반응들이 올라와 한창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외에도 10분 검토를 10분 검토로, 시발점을 욕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족보를 족갈보쌈 세트로 읽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걱정되면서도 웃기는 복잡한 상황들이네요. 자, 이런 상황들이 왜 생겼을까요? 원인을 살펴보니 몇 가지가 있더군요. 가장 큰 원인은 1970년대 이후 한글 전용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자를 배우고 천자문이며 사자성어도 달달 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더 심각한 건 독서율과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10대부터 30대 세대의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신문이나 잡지 독해율도 급락했다고 해요. 교육부 자료를 보니 어린 학생 3명 중 1명이 하루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더 걱정되는 건 OECD에서 실시한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서 한국의 20대 문해력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장년층보다도 낮았어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자동 완성 기능에 너무 의존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동 완성 덕분에 스스로 안 외운다거나 신문사설은 안 읽고 댓글만 읽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걱정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만 봐도 아직도 한자를 필수로 교육하고 있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한자를 함께 표기하고 있어요. 중국도 간체자를 쓰긴 하지만 전통적인 한자 교육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유독 우리나라만 급격하게 단절시켜버린 거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천자문 외우고 사자성어 배우고 신문사설을 필사하기도 했잖아요. 법률문서 같은 것도 가장 똑똑할 시기에 젊은 층보다 중장년층 이상이 더 잘 이해하죠. 이게 다 그때 제대로 된 한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한자 한 글자 몰라서 생기는 웃긴 해프닝들이야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사실은 사고의 깊이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높은 문해력이 한때는 우리의 큰 자산이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황당한 오사용 사례나 문해력 문제 사건을 보신 적 있나요? 혹은 한자 교육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나누고 싶으신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배달해드리는 정보우체부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